2070년대 이후 대한민국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70년대에는 인구가 3,50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등학생이 13살이니까 딱 2070년대에는 60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47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60세가 47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3,500만 명 이하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극심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이 이제 전체 인구의 한 52%가 살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도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GTX는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6월 기준 인구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기준 출생아에서 사망 사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은 8,2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5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2023년도 아직 한 3, 4개월 남았는데 추계 인구가 5,156만 명 예상됩니다. 그리고 출생아는 작년에 이제 24만 명이었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78명입니다. 부부가 얘를 이제 낳는데 두 명이 이제 낳아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0.778명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을 보면은 2015년도에 1.24였는데 2023년도에는 0.70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특히 이제 많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는 앞으로 현재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구 동향을 보면은 인구가 이제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만 명이 감소했고 2021년도에는 1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2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약 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도, 2020년도 코로나 어떤 특별한 상황도 있겠지만은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인구를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40대가 이게 그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죠. 40대, 50대, 30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우리가 보면은 노령화 지수도 167.1입니다.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70.5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력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소년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1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 65세 인구가 18.4%입니다. 향후에 이제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세대가 이제 고령 인구가 되면서 급속하게 고령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70년대를 보면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10세, 20세 이하는 굉장히 적고 반면에 이제 60세 인구는 급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는 7.5%, 10% 미만이죠.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도 46%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620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노령화 사회, 대표적인 노령화 국가가 된다는 거죠.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40대, 50대, 30대가 많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건전한 측면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지역 소멸 위험 지구를 보면은 지방이 굉장히 안타깝게 소멸 위험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소멸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굉장히
적어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출생아도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고령 인구는 많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쪽만 이제 그 빨간색이 아니죠. 소멸위험 지수를 보겠습니다. 소멸위험 지수라는 거는 이제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요를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0.5 미만일 때 이제 소멸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 저위험은 1.5 이상, 정상은 1에서 1.5 미만, 소멸 주의는 0.5에서 1.0 미만, 소멸 위험 진입은 0.에서 0.5 미만이고 소멸 고위험은 0.2 미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봤을 때 소멸 위험지역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멸 위험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기도는 아니겠지만은 강원도라든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도 뭐 일부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멸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즈 한국에서 이렇게 출처인데 그 한국 고용정보원 또 출처입니다. 보면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소멸률이 넘다는 거는 이제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젊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한다는 거죠. 합계 출산율은 이제 젊은 여성 인구 비중이 적더라도 지역의 정착을 출산하는 여성 비중이 높으면 증가합니다. 즉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고 그렇다면은 그 여성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정착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혼도 하고 이러다면은 출산한 여성 비중에 관계없이 이제 그 출산을 한다는 거죠. 즉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쇼핑센터라든지 뭐 일반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극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제 이동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소멸위험지수 고용지표 차이는 지역 산업과 인구 구성이 주요 요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지방에 이제 제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생활이라든지 기타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만이 인구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소멸위험 지형 유형별 일자리 질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는 거죠. 청년 고용률은 일자리 질과도 연계가 됩니다. 즉 이제 일자리가 없다 또는 뭐 저임금이라고 그러면 청년 인구가 이제 유출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또 국토 균형 개발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지방의 어떤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또 젊은 인구가 유출 않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산업 단지 개발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하고 2022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붉은색 쪽으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소멸 지수가 국도로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악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GTX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GTX가 이제 현재 GTX A만 건설되고 있죠. GTX B하고 C는 아마 올해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GTX A가 내년에 이제 부분 개통이 되고 2028년도에 이제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 A, B, C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야 어느 지역을 하든지 3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그 출퇴근이라든지 인구의 어떤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현재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의 어떤 대심도 약 20m 정도, 20에서 30m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이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통하는데 지하로 이제 고속으로 이제 달릴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GTX입니다. GTX가 건설되면은 서울역을 중심해서 30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싱가포르처럼 어떤 그 나라는 이제 어떤 반도 형태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이렇게 유지되지만은 결국은 이제 수도권 중심에서 도시국가가 되지 않으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은 20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현재 추세라고는 인구 감소가 3,500만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경제 활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별로 그 심한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되는 이제 천병이 이제 GTX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동산을 임대할 사람이라든지 아니 임차할 사람 그 다음에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매수할 사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인구라든지 GTX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이라든지 향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보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